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불법 이민자 가족의 어린이 격리 수용 조치에 따른 분노 그리고 반대가 확산이 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를 방문했고 공화당의 상원, 하원이 각각 격리 조치 중단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의 생각과 하원의 생각과 민주당의 생각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서로 달라서 하우에 대한 해결 방안 도출하는 실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은 지금 가족 격리 금지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하원은 내일로 예정된 두 개의 법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가족 격리 조치를 중단하는 방법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령으로 신속하게 해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민주당 법안의 탓이다. 내 손으로는 안 한다 하고 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합의된 것은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 갇혀있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오늘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기반의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또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당장 11월 선거가 급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린이 격리 수용 조치에 대한 반격이 확대되고 있고 여러 가버너들이 방위군 동원 거부라든가 연방정부 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해서 종교계 기업들의 반론이 더 거세지고 있고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가족 격리 조치를 중단하라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격리 수용 조치에 대한 공화당,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또 그 밖에 사회 전반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서명운동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행적입니다. 그는 의회에 나가서 공화당 의원들과 이민법 개혁에 대한 의사를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되어 있는 두 가지 법안이 있는데 강경안, 온건안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두 법안에 있는 내용 중에 논쟁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멕시칸 장벽입니다. 그 자금을 지금 250억 달러를 신청을 해놓는데 이것을 지출을 승인할 것인가 하는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들은 것은 Who pays the bill? Mexico 이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금 250억 달러를 세금으로 내겠다 하고 의회가 동의했다가는 자칫하면 국민들의 철퇴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멕시코 장벽 쌓는 것에 대해서 58%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드리머들의 문제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 손에 끌려서 미국에 입국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됐습니다. 만일 이들을 추방한다면은 자신의 부모의 나라에 가서 적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또 갱에 의해서 피살된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론의 79%가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자 하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강경 법안에는 영주권 부여는 불가하다 하는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상원 하원은 이미 개혁안이든 또는 개별 법안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의 가족, 어린이 격리 조치를 당장 중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타격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민주당 법안의 탓이다 라고 딴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도 같은 법안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존 켈리 비서실장의 말에 따르면 이 격리 조치는 다른
불법 이민자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린이를 인질로 한 국경 보안 조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어린이 격리 조치는 슬픈 일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민주당이, 즉 의회가 해결해라, 나는 잘못이 없다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민주당 측의 반론입니다. 척 슈머 상원 총무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이 입법사항이 아니다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의회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펜 하나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다 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Zero Tolerance 정책에 대한 분노와 실망의 여론은 계속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특히 어제 격리된 어린이들의 울음소리와 마미, 데디를 부르는 소리에 일반 국민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선 공화당 중견 상원의원인 오린 해치, 유타주 상원의원입니다. 공화당이고, 이 사람은 어제 1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그 서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의회가 입법을 할 때까지 당장 어린이 격리 조치를 중단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민주당 상원의원인 다이언 페인스타인 의원, 어제 격리 중단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49명만이 서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뉴욕 거버너인 앤드루 코모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merica Civil Liberties Union은 전국적인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메릴랜드주의 거버너인 레리 허건, 공화당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린이 격리 조치를 중단할 때까지 해당 주의 방위군을 멕시코 국경으로 배치하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거버너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공화당에서는 최소한도 4, 5일 이내에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Zero Tolerance 정책에 대한 분노 반대가 계속 확대 일로에 있고, 이것이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11월 선거는 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자신의 생명줄인 반이민 그룹, 남부 지역의 선거인들, 그리고 워킹 클래스의 백인들, 그리고 저교육, 저소득층, 즉 자신의 정치적인 베이스에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이 격리 조치는 슬픈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건 민주당 탓이고 이건 의회가 해결을 해라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이 사람은 또 다른 공공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가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한 600명 정도 교인이 있는 교회인데, 그가 이 Zero Tolerance라는 정책으로 교회법을 위반했다 하는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 교회법은 어린이 학대, child abuse, 그리고 인종차별, racial discrimination, 이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United Methodist Church, 이 감리교회인데 이 교회의 처벌 규칙에 이런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시카고 한인사회에서도 어린이 격리 조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탄원서 서명운동인데 Protected by Faith Coalition에서 탄원서를 이미 만들었고, 일리노이 주 내에 기독교를 비롯한 각 종교단체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300여 명의 각 종교계 지도자들이 서명을 마쳤습니다. 지금 하나센터에서는 하나영 목사님이 주관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고통받는 이민자 가족 지키기를 위한 탄원운동입니다. 이 서명된 탄원서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6월 20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립국 가족 분리 정책으로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조차 부모와 헤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멕시코 국경에서 영유아들도 부모에게서 떼어내 텍사스 남부의 전용 대피소로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영유아 정용 대피소는 현재 최소 3곳이 운영 중이며 수백 명의 영유아를 이주시키기 위한 4번째 대피소가 마련 중입니다. 영유아 전용 대피소를 방문한 변호사들과 의료진들은 그곳을 정서적인 위기에 처있는 미취학 아동들이 울고 있는 놀이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맞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들을 1000% 지지하겠다고 맹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하원에는 밥굴렛 의원이 발의한 강경 보수 이민 법안과 중도 성향의 이민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타협안은 2개의 법안 중 중도 성향의 절충안으로 미립국 부모에게서 자녀를 분리시키는 정책에 대한 개정된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유네스코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도 탈퇴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헤일리 대사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반이스라엘 성향과 인권 탄압국 이사국 허용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해 더욱 인권에 냉담해졌고 인권 탄압국들의 보호자가 됐으며 정치적 편향의 소굴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버라이존, AT&T, 스프린트 등 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휴대전화 소유자들의 위치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통신사들의 위치 추적 제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그동안 추진해오던 위치정보 사업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행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위치정보 데이터가 외부 기업들에게 제공되면서 휴대전화 소유자 본인이 알거나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 위치 정보가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반발로 일어난 것입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어린이 격리 수용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기자들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화이트하우스와 의회 측과도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경 지역에 대한 주 방위군 동원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연방정부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던킨 도넛이 금년에 몰튼 그로브에 새 세대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던킨은 새로운 디자인과 전시 방법으로 이미 매사추세츠주 등의 새 세대 스토어를 개설했는데 금년에 20개 새 점포를 시카고 지역에 더 증설합니다. 던킨은 미국의 8,500개 그리고 전 세계 11,000개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시카고 지역 방송기자 엘리자베스 브레케츠의 사인이 사고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운디 검시관실은 어제 조사 결과 그녀의 사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녀는 레이크프런트와 39가 호변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중상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WTTW-TV 등 시카고 지역 언론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유명 방송인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62도. 내일과 모레는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3도. 금요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60도. 토요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63도입니다.